만약 여러분에게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빚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오늘은요,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. 네, 바로 이 숫자. 1억 4,900, 거의 1억 5천만 원이죠. 이게 바로 원금이랑 이자 다 합쳐서 갚아야 할 돈, 총 채무액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아니, 1년 수입의 8배라니?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이분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아도 빚을 다 갚는데 8년이 꼬박 걸린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요.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? 이 막막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?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난 데는 좀 복잡적인 이유가 있었어요. 일단 버는 돈이 너무 적어서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했고요. 그러면서도 식비나 여행 같은 개인적인 씀씀이도 있었죠. 근데 결정적으로 예전에 파산 신청을 한 번 했는데 기각이 된 거예요.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법원에서는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? 우선 이분의 현실적인 재정 상태부터 한번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. 소득 내역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월 소득이 한 16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거의 절반, 48%가 정부 지원금이에요.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그렇다고 법이 버는 돈 전부 빚 갚는 데 쓰세요 하지는 않아요. 당연히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. 그래서 법에서는 이만큼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보장해줘야 한다 하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인정 월 생계비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계산이 나옵니다. 월소득도 알았고 법에서 보장해주는 생계비도 알았잖아요. 그럼 대체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법원은 이걸 어떻게 딱 정하는 걸까요? 바로 이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. 말 그대로 사용 가능한 소득이라는 뜻인데 개인회생에서는 오직 이 돈만이 빚 갚는 데 쓰이는 유일한 재원이 되는 거예요. 계산은 진짜 간단해요.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. 한 달에 버는 돈 160만 원에서 법이 보장해주는 생계비 143만 원을 빼는 거죠. 그럼 남는 돈, 그게 바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돈이 월 17만 원이 채 안 되죠. 법원은 바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년, 즉 36개월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계획을 세워준 겁니다. 네, 매달 16만 7,955원. 이게 바로 36개월 동안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. 정해진 날짜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돈을 성실하게 내야만 하는 거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결코 짧은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2025년 10월에 첫 발을 떼서 1년, 2년, 꼬박 3년을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해요. 그리고 마침내 2028년 9월에 마지막 변제금을 내면 이 긴 여정이 끝나는 겁니다. 정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내의 시간인 거죠. 자, 그렇게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았어요.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정말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. 3년 동안 갚은 돈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총 604만 6,380원입니다. 대략 600만 원 정도죠. 그런데 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요. 원래 빚 그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원금의 단 5%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. 네, 5%요.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결국 갚은 돈은 원금의 5%뿐이고요. 나머지 원금 95%는 탕감, 즉 면제받는 겁니다. 그리고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는요. 100% 전액 다 탕감되는 거예요. 그냥 사라지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? 그리고 이 결과가 당사자에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이게 가능한 데는 명확한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.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.
이분의 경우엔 당장 처분할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청산 가치가 0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0원보다는 많은 600만 원을 갚는 이 계획이 당연히 총과될 수 있었던 거죠. 사건 기록에 이런 멋진 비유가 있더라고요. 무너진 집터 위에 작지만 튼튼한 새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. 이게 정말 이 제도의 핵심을 꿰뚫는 말 같아요. 과거에 무너진 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지어 올리는 거죠. 결국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한 사회가 누군가의 빚 95%를 법적으로 없애줄 수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